오늘 저희가 주목할 주제는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뜨겁고 민감한 지표, 바로 달러원 환율입니다. 현재 환율은 다시 한번 1470원이라는 아찔한 고공을 위협하며 우리 경제 전반에 커다란 비상등을 켜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변동을 넘어 우리 국민 개개인의 생활비, 기업의 수익성, 그리고 국가의 금융 안정성까지 위협하는 구조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 초강세 환율 현상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 파도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까지 논의해 보겠습니다. 경고. 첫 번째 주제, 환율 폭등이 우리 삶에 미치는 치명적인 영향, 3대 압박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고통은 바로 물가 폭등입니다. 환율이 10% 상승하면 해외에서 들여오는 모든 상품의 원가가 그대로 10% 가까이 오릅니다. 우리나라가 수입에 의존하는 원유, 천연가스 같은 에너지 자원은 물론 빵의 주재료인 밀, 가축 사료까지 모두 달러로 결제해야 하죠. 이 오른 원가는 유통 과정을 거쳐 결국 최종 소비자인 여러분의 장바구니에 고스란히 전가됩니다. 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해 총력을 다해도 환율이라는 거대한 힘 앞에서는 그 노력이 무력화되는 셈이죠. 소비자 물가 상승은 결국 국민들의 실질 임금 하락과 구매력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내수경제 전체를 얼어붙게 만드는 핵심 요인이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해외 관련 지출의 폭발적인 증가입니다. 유학 중인 자녀의 학비나 생활비를 송금하는 부모님들, 그리고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환율 폭등은 곧 환차손이라는 이름의 벌칙으로 돌아옵니다. 환율이 1,300원일 때와 1,470원일 때의 송금액 차이는 단순한 수수료가 아닙니다. 매달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의 추가 지출이 고정적으로 발생하며 가계 경제에 심각한 부담을 줍니다.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부품이나 설비를 수입하는 데 드는 비용이 급증하면서 제조 원가가 상승하고, 이는 결국 국내 제품의 가격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게 됩니다. 세 번째, 가장 위험한 신호는 한국 금융시장의 자본 유출 우려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습니다. 하지만 달러의 가치가 급등하면 이들은 한국 자산을 팔아 달러로 바꿔 본국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환율이 높을수록 회수해 가는 달러 금액이 더 커지기 때문에 자본 유출은 더욱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외국인 자본의 급격한 이탈은 주가를 폭락시키고 국내 기업과 은행이 달러로 빌린 외채의 상환 부담을 원화 기준으로 폭증시켜 금융 시스템 전반의 불안정성을 키우는 요인이 됩니다. 과거 외환 위기의 경험을 떠올리면 이 자본 유출의 문제는 절대 가볍게 볼 수 없는 위협입니다. 이제 이 환율 폭등을 이끄는 근본적인 힘, 그 배경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한미 간의 압도적인 금리 격차입니다. 미국 연준은 여전히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을 멈추지 않고 고금리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 부채와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미국만큼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격차가 벌어질수록 전 세계 자본은 더 안전하고 이자도 많이 주는 킹 달러 자산으로 쏠리게 됩니다. 원화는 이 거대한 자금 흐름에 맞설 힘을 잃고 약세로 밀려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금리 격차가 구조적으로 해소되지 않는 한 원화의 약세 압력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투자자들의 심리적 요인과 기술적 분석 또한 환율 상승세를 부추깁니다. 환율이 1,450원이나 1,470원 같은 심리적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기 시작하면 시장 참가자들은 이제 환율이 더 오른다는 쪽으로 베팅하며 투기적인 수요를 일으킵니다. 이 매수세가 더해지면서 상승세는 관성에 의해 가속화되죠. 외환 당국이 시장에 개입한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금리 차이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매우 어렵습니다. 환율에 대한 불안 심리가 굳어지면서 원화 회피 현상이 금융시장의 주된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 속에 기회도 있습니다.
환율 상승의 긍정적인 측면을 짚어보겠습니다. 환율이 높을수록 해외에 물건을 팔아 달러를 벌어들이는 수출 기업에게는 꿀맛 같은 호재가 됩니다. 한국 기업이 100달러를 벌어와 1470원의 환율로 원화로 바꾸면 1300원일 때보다 더 많은 원화를 손에 쥐게 됩니다. 특히 한국 경제의 핵심 축인 반도체, 자동차 등의 대기업들은 환율 효과 덕분에 매출과 순이익이 개선되어 국내 고용과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선전은 불안한 경제 상황에서 한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환율 전방은 어떨까요? 단기적, 장기적 시나리오를 나누어서 예측해 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 환율의 하락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미국 연준 관계자들이 금리 인하는 아직 이르다는 매파적인 발언을 지속적으로 내놓는 한 달러 강세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해져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 한국은 유가 상승과 환율 상승이라는 쌍둥이 악재를 동시에 맞게 되어 원화 가치의 강력한 하방 압력이 가해지게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1,400원대 중후반에서 높은 변동성을 보이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환율을 결정하는 또 다른 주요 변수는 글로벌 경제의 나비 효과입니다. 우리 수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중국 경제의 침체가 지속된다면 한국의 수출 부진이 심화되고 이는 다시 원화 약세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게 됩니다. 또한 유럽이나 일본 등 주요 교역국의 경기 회복 속도와 그리고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변화도 환율에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환율 예측은 단순히 한 나라의 경제 상황만을 보고 판단할 수 없으며 전 세계 경제의 미세한 움직임까지 모두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퍼즐과 같습니다. 장기적인 희망은 오직 미국 금리 인하에 달려 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잡히고 연준이 공식적으로 금리 인하 사이클을 시작할 때 비로소 달러의 매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 시점이 되어야 원화 가치는 안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구조적인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시점을 빠르면 2025년 하반기 혹은 그 이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흐름에 대비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이 킹달러 시대 우리 모두가 취해야 할 최후의 외환 방어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달러 자산 편입을 통해 환율 변동에 대한 해지, 위험 분산을 해야 합니다. 월급의 일부를 꾸준히 달러 예금이나 달러 ETF에 적립하는 달러 적립식 투자는 변동성 시대의 필수 전략입니다. 해외 송금이나 환전이 필요하다면 환율이 잠시 하락할 때를 포착해서 분할해서 거래하는 것이 환차손을 최소화하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기업들 역시 적극적인 환 리스크 관리가 필수합니다. 수출입 기업들은 미래에 받을 달러 혹은 지불할 달러를 미리 확정된 환율로 계약하는 선물환 결례를 통해 환율 변동 위험을 회피해야 합니다. 또한 달러 외에 유로화, 위안화 등 결제 통화를 다변화하고 원자재에 대한 장기 계약을 통해 원가 변동의 불확실성을 줄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합니다. 환율은 거대한 경제의 힘을 반영하는 지표입니다. 이 힘의 흐름을 우리가 당장 바꿀 수는 없지만 철저한 분석과 전략적 대비를 통해 그 영향을 최소화할 수는 있습니다. 오늘 제시된 분석과 전략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내시길 바랍니다.